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황이 그리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3,100선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자본시장이 3,100선에서 찍고 3,200선 그리고 3,500선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3,200선 박스권에 딱 갇혀 있다가 이제 3,100선 그리고 요거 3,100선까지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자산 시장,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의 자본을 코스피 시장 쪽으로 좀 옮기려는 이 자금의 선순환 현상이 조금씩 뭔가 좀 둔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규제 이후에 빠른 공급 정책이 빨리빨리 속도전 양상을 취해야지, 이거 자칫 잘못해서 골든타임 놓치게 되면 다시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수령을 이룰 수 있는 8, 9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코스피가 이렇게 약화된 것도 지난밤에 나스닥이 뭐 거의 폭락에 가까운 3%, 4%씩 뭐 빠지는 것도 부지기수였고요. 일단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미국이 관세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지표는 어찌 보면 관세의 영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술 집약 부분에 있어서 AI 거품론, 상당히 실질적인 AI의 역할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이 코스피가 상당히 오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700억 정도 사들이고 있지만 개인은 2,700억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날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역시도 하방 압력을 아주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이 AI 버블 경고에 나섰고 나스닥이 1.46%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뭐 기술주 중심으로 툼에 가격을 던져버리면서 상당히 나스닥과 다우와 S&P 500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엔비디아 3.5% 하락했고 팔란티아 그리고 9% 정도 하락하는 추세.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사람들이 방산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식 살 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급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니까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그런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렇게 미국 주식이 상당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건 앞으로 한국 아파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거 환율하고 금리하고 대출하고 그리고 매수 심리, 뭐 전방위적인 어떤 직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부동산 얘기만 하지 뭐 주식 얘기하냐? 아닙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선제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 진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를 좀 피해야 되느냐 좀 기다려야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환율도 좀 들썩거리고 있잖아.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기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죠. 비교적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 머물렀던 자본들이 대부분 달러 쪽으로 움직일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1396원 찍었습니다. 1400원 뚫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집값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엔화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동조화가 심한 주변 인접국의 통화 가치 역시도 같이 자국의 이 통화 가치는 하락하는, 달러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 현상이 뭐 뚜렷한 거고 1,400원 아마 뭐 뚫린다라고 봐야죠. 확실히 이런 어떤 움직임은 잭슨 홀, 앞으로 파월이 오늘 내일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아마 금리 인상 쪽에 가까운 거의 보합세, 동결세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하 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 거예요. 죽어도 파월은 금리 동결일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 영향이 하반기부터 들이닥치기 시작하면 미국의 경제 근간의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트럼프 쪽은 어떻게 해서든 유동성 파일을 크게 늘려가지고 달러 헬리콥터에서 뿌려가지고 경기 부양 확실하게 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지금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준이.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인플레 현상 그냥 본물 터지듯
나올 게 뻔하니까 잭슨 홀에서 아마 파월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 서서 금리는 절대로 내릴 수 없다라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못할 거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파월 잭슨 홀 연설은 확실히 인하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8월 고용 보고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달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악화된 지표를 나타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확실하게 받고 앞으로 인플레도 엄청난 수준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까지 나와서 아마 파월은 잭슨 홀 연설에서 굉장히 강골에 가까운 어떤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지금 예측이 거의 90%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런 어떤 예상이 나오니까 당연히 금리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으면 유동성이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기술주부터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알트만 역시도 뭐 AI의 대가 아닙니까? 챗GPT 창시자. 근데 이런 사람이 AI 버블론,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한 거품이 너무 끼어 있다라는 말까지를 스스로 던지고 있으니까 기술적 한계를 구현하는데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한계 상황에 와 있다라는 또 뭐 자조 섞인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하반기 내수 중심 회복세를 좀 지켜봐야 되고 부동산 안정, 그러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정상적으로 내려가느냐를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그동안 대출 규제, 627 규제로 딱 브레이크를 잡아놨던 집값 자체가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폭등하면 거의 도로함이 타물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수령입니다. 집값이 확실하게 하방 압력을 받아서 정상 궤적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다시 규제가 뭔가 예전처럼 리사이클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냥 어련히 나오는 규제, 그리고 공급은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서울은 강남상과 마용성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역공을 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울 정도의 공급이 필요한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미국과 한국은 2%의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동결 수준으로 아마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율 부분도 좀 불안정하고 금리를 거의 뭐 직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꽉 묶여있던 금리 부분도 상당히 더 어려워질 전망이고요. 지금 19%에 달하는 금리, 이게 어딥니까? 카드로는 아니야. 700점 이하 저신용자 평균 금리가 19%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저신용자지 대부분 포함할 수 있는 파입니다. 일반 고객들도. 그래서 거의 20%에 육박하는 엄청난 고금리를 지금 물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생활자금으로 급전을 땡긴 그런 자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19%, 20% 금리를 때려버리면 이거 죽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엄청난 위험 수위에 와 있고요. 이 19%라는 숫자는 고스란히 지금 아파트 시장에도 전이가 되고 있죠. 바로 본청약 분양가가 19% 올랐어.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흐름이 아파트 시장에 고스란히 그냥 뭐 프린트 딱 하듯이 그냥 찍혀버리는 건데, 아니 사전 청약에서 추정치보다 한 20% 가까이 올라버리면 이거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그런 가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당첨폭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분양가가 문제인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의 여력에서 금리 부분이 상당히 좀 살아오는 판을 걷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건설사도 원가 상승 핑계대면서 계속적으로 건설 원가를 올리다 보니까 분양가가 계속해서 고농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국토부는 집값 잡을 주택 공급책 늦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9월 발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휴부지도 도심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 라인이 뭐 어느 정도 잘 짜여진 곳에 나와야죠. 그리고 노후청사, 뭐 과천청사 같은 곳들 요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더 높이고, 아무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급 수단을 다 쏟아 부어야지만 지금 매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돈시키고 시장의 모든 어떤 기대 심리를 조금 가격을 낮추는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공급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급 정책이 좀 미적지근하거나 좀 타이밍이 안 맞게 되면 강남 3구와 마영동 다시 폭등할 가능성도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뭐 9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급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질적으로 좋은 건지, 또 가격적 경쟁력이 있는지,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어떤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유휴부지, 도심 내 노후청사, 뭐 상당히 좀 요지에서 나오는 공급량이 많아질 때 뭔가 공급에 대한 어떤 청신호가 뜰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 부분도 외국인들이 거의 뭐 100억, 200억 했던 이 매매가들 결국에 가서는 편법 증여와 탈루, 신고 누락 등등 해서 외국인 한 50명 정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본격적으로 팔을 딱 걷어붙이고 세무조사를 착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까지 한국 아파트의 가격을 고점까지 밀어올린 변동 요인 중에 가장 또 큰 변동 요인이죠. 그냥 쓸어 담다시피 하듯이 뭐 100억, 200억 뭐 상관하지 않고 그냥 뭐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왔으니까 아파트 값이 뭐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어떤 고점을 찍고 신고가를 찍고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 당국에서도 국세청을 중심으로 해서 탈루 여부와 편법 증여, 신고 누락 부분을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앞으로 뭐 신고가, 최고가는 거의 근거 없는 거래였잖아. 거의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거의 뭐 밭글 비슷하게 이런 거래가가 나왔대 라고 뭐 소문 아닌 소문식으로 뭐 계속해서 흘러갔으니까 근거 없는 거래가 한국의 부동산 가치의 중심이라면 이거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그냥 일본 버블은 뭐 그냥 세 발의 피죠.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면 이거 경제고 뭐고 그냥 다 초토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고 하향화시켜서 2015년 그 가격까지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집값의 정상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세청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데 강남, 서초, 송파 고가 거래들 뭐 들여다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지금 파악이 되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뭐 당첨되면 10억 번다라는 뭐 그야말로 로또다 막 계속 뻔뿌질 하고 있죠. 잠실루엘 호갱노노에 하루에 4만 명 정도 몰렸다고 하는데 뭐 엄청난 뭐 인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분양가를 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잠실루엘이 계속해서 지금 1위를 찍고 있어요. 이번에 일반 분양이 216세대 나왔죠. 평형도 45, 51, 59, 74제곱.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남에서 한 20억 하는 아파트 거래가의 평면 구성이 상당히 초소형으로 되어 있고 소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빵식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45제곱이 12억, 51제곱이 13억, 59제곱이 16억, 74제곱 18억 정도, 16억, 18억 정도 하네요. 18억 정도 하네. 이렇다 보니까 한 12억 선, 13억 선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6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연금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현금이 아니잖아. 대출 이외에 또 여기저기서 그냥 뭐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사채까지 끌어다가지고 그냥 대출 몰빵해가지고 여기 살려는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만큼 이 강남 아파트에 대한 어떤 맹신 이것 자체가 좀 가격이 확실하게 조정이 돼야지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돼버리니까 강남 3구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신고가 최고가를 찍지 않았었습니까? 확실하게 붕괴되는 어떤 가격의 수순이 집값의 어떤 정상적 궤적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잠실리얼 45, 51, 59, 74 타입으로 나왔다. 뭐 일단은 옆에 잠실레미나 아이파크가 35억 정도 하니까 이게 뭐 액면적으로 보더라도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소문이 좀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들이 그동안 뭐 통장을 좀 아꼈고 작은 부분에서 좀 세이브 했던 사람들이 좀 무리해서 접근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 패밀리 실거래가를 보시면 7억 8억 가까이 하락했고요. 헬리오시티 역시도 7억 9천. 그리고 거여동에 위치한 아파트 7억 가까이. 그러니까 빠지는 이 파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하락 거래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게 신고가 최고가 계속 밑돌개기 하는 바람에 이게 주춤주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코 떨어질 일 없다라는 좀 착시 현상을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엄청나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가 순위 뭐 송파구에서 나온 뭐 장미 1차 잠실주공보다 잠실을 50억 가깝게 뭐 최고가를 찍었다고 했지만 이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 그냥 딱 들여다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미 1차 50억 찍었다며. 근데 뭡니까? 27억 9천이 바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이라니까. 이런 식. 29억 최고가 딱 찍었다가 다시 밑돌 개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수순. 최고가에 가까운 거래가 찍으면 뭐합니까? 바로 취소해버리는데. 그냥 빤스런 해버리는 얘기예요. 잠실주공 5단지도 등기가 하나도 없어, 등기가. 6월 달에 최고가를 찍기 시작해서 쭉 하고 치고 올라왔는데 등기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변동 요인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잠실리얼까지 나와가지고 뭐 단지 배치도가 남서 남동해네 뭐 평면이 잘 빠졌다. 평면 잘 빠졌습니까? 평면이 굉장히 현찮아 보이는데 너무 부실해 보이지 않아요? 평면 46 타입, 51 타입 가장 전형적인 뭐 소형 아파트 평면인데 조금 그렇다. 오구 B도 그렇고요. 요거는 좀 횡적으로 뺐네요. 그리고 실사는 뭐 완전히 해랑식으로 빼버렸어. 요거는 아마 선호도가 제일 30평대에 가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실리얼 쪽에 침을 질질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세 차익을 10억 이상을 구가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 100% 그냥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는 늘 말씀드리듯이 조심하셔라. 조심하셔야 돼요. 송파구 지금 거래량 보십시오. 29건에 딱 그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뭐 어마무시하게 찍다가 강남구 역시도 지금 22건에 그치고 있고요. 서초구 역시도 형편없이 지금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아주 다양한 어떤 거래가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최고가로 끌어올린 거라. 정점의 어떤 가격이 반짝반짝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이잖아, 사람들이. 아, 최고가 찍었다. 아, 신고가 찍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매수 심리 유인을 하게 되니까 잠실리얼 요번에 아마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지원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초소형이 나왔기 때문에 초소형 평수에서 12억, 13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15억 넘어서 한 20억 쪽으로 갔으면 아마 절반, 반토막 정도 지원자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요 초소형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끝까지 그냥 줄을 한번 데우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파트를 잡은 은퇴자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자산 중 8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대부분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80% 이상이 다 아파트에 묻어놨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 라는 생각이 자식 세대까지 20, 30, 40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실리얼 같이 막 고농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달았지만 거의 20억에 가까운 아파트 나와도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그냥 막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압구정현대 음마아파트 구축단지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지금 팔 타이밍이라 하잖아. 근데 젊은 세대는 지금 오히려 사고 있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최근 개포동 아파트를 사들인 강남구 주민의 비율은 49%, 3년 전 3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매물 내놓으면 뭐합니까? 매수문이 뚝 끊겼는데 얼어붙은 매수 심리, 떨어지는 칼날 이제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금 1,000건 겨우 넘었습니다. 8월달 거래가 12,000건까지 가다가 지금 8월 20일이잖아. 8월달도 10일밖에 안 남았어. 이거 3,000건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고 인구 구조를 봐도 60대 이상이 1,000만에 가깝고 1인 가구 역시도 1,000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5천만밖에 안 되잖아. 3천만으로 딱 따져도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고가 아파트 위험한 어떤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뭔가 먹고 빠진다는 의미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도중과세가 굉장히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금리 부분도 환율 부분도 자본시장이 좀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하시라.
무엇보다도 신축 아파트 목매지 마시고요. 구축 아파트 확실하게 떨어지는 분수령 찾아올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치고 빠질 수 있는 인풋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기회면 잡고 아니다 싶으면 확실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필터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미국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연준도 오히려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절대로 인하할 생각이 없어요. 한국은행 역시도 마찬가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만 금리 잘못 내렸다가는 뭐 다시 부동산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적으로 고점에 머물 가능성이 없다. 뭐 카드론 금리가 거의 20%에 가깝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아비규환 아수라장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잠실리얼 같은 곳 굉장히 매력적으로 반짝반짝 빛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금 여력이 안 된다면 무리해서 들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빤브라 먹두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